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설명 범위는 연말 정산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에서 외국 소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동세액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설명드릴 때 먼저 여러분 전제를 좀 달고 진행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들어갈 때 국외 원천 소득이라는 그 개념이 필요한데, 여러분 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좀 다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린 지금 소득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지만 바로 이 국외 원천 소득은 법인세법까지도 같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부당행위에 적용되는 소득이냐, 그에 따라 판단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설명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문제는 다 배제시키고 순전히 소득세법상의 내용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들어갈 때 먼저 여러분이 판단할 내용은 국외 원천 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국외 원천 소득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국외 원천 소득은 우리가 직원을 외국에 파견 보낼 때 그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 현지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외 원천 소득은 급여를 한국 법인이 지급했느냐, 현재 있는 외국 법인이 지급했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국외 원천 소득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해서 받은 소득은 다 국외 원천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소득세법상의 국외 원천 소득은, 자, 우리 직원을 중국에 파견을 보냈어요. 중국에 파견 보낸 직원은 지금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거를 국외 원천 소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지금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더라도 그 직원은 국외에서 지금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외 원천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 징수할 때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 원천 징수할 때 국내 원천 소득, 국외 원천 소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거를 국내 원천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해외 파견된 직원은 지금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죠. 따라서 그거를 국외 원천 소득이다 표현해요. 바로 외국에 근무한 직원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그 외국 국가의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 납부한 세금을 그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공제해 주겠다. 자, 요게 외국 납부세액 공제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잠깐 그림을 잠깐 좀 볼게요. 한국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중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한 이유는 이 직원이 지금 외국에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걸 국외 원천 소득이라 불러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외 파견 근로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자, 실무적으로 여러분은, 자, 법원 판례나 심판례를 비추어, 자, 중국으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에 한 2년 동안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서 돌아올 것이고, 비록 직원이 중국으로 파견됐지만 그 직원의 부동산이 한국에 소재있고 향후에는 한국에서
주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당연히 판단이 되죠. 바로 그런 경우에 심판례와 법원 판례는 거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무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죠. 해외 파견 근로자는 그러한 판례 관점에서 어차피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생활활동,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의 부동산 소재지도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거주자로 판단을 먼저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외 파견 근로자를 거주자로 판단했다면은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원이 지금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도 중국 가세당국 입장에서도 이 직원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 직원한테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러면 이 직원은 지금 현재 중국으로 파견된 직원은 급여 파견 기간 동안에 받은 급여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 가세 납부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외국 납부세공제는 바로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각각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바로 외국 납부세공제로 적용해 줌으로써 이중 납부 문제를 해소해 주는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납부세공제는 바로 중국에서 납부하고 한국에서도 납부하는 이중 납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국에 세금 신고할 때 바로 외국 납부세 공제 신청함으로써 이중 납부 문제를 해소해주는 제도가 외국 납부세 공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외국 납부세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냐 했을 때, 자, 보게 되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외국 납부세 공제는 외국에 납부할 거나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한도란 것이 있어요. 바로 산출세에서 국외 원천소득분의 종합소득금액이 차지한 비율, 즉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 분의 국외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한도로 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 납부세 공제는 요 한도에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올해 받지 못하는 그 한도 내만 공제받고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공제해 주겠다는 2월 공제 제도를 두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나온 것처럼 외국에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세금을 외국 납부세 공제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로 그 외국 납부세 공제 한도만큼만 세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그런 2월 공제 제도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바로 공제한도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분의 국외 원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 납부세 공제의 한도이기 때문에 이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세법 규정 때문에 2월 공제를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여러분 세법에서는 산출세 곱하기 국외원천소득분의 종합소득분의 국외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 납부세 공제 한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산출세 곱하기 총 급여액분의 국외 원천소득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무적으로 외국 납부세 공제 한도를 구할 때 산출세 곱하기 총 급여분의 국외 원천소득 이렇게 구하시면 동일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외 원천소득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그렇죠? 외국에 근무함으로써 받은 급여 그걸 국외 원천소득이라 부른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건비 세무관리, 즉 연말정산도 같이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좀 보세요. 자, 직원을 중국으로 파견 보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원천 징수를 할 수 있죠.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할 수 있죠. 그러면 연말정산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볼게요. 해외 파견 근로자에서 비과세 규정이 있죠. 국외 근로 비과세. 그렇죠? 매월 월 1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건설 현장은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바로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들어가 봤죠. 외국 납부세액 공제. 이 직원한테 연말 정산을 할 때 바로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처리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겠죠.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중국 현지 법인으로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한국에 있는 법인이 부담한 게 맞을까요? 중국 현지 법인이 부담한 것이 맞을까요? 그 답은 이거겠죠. 대부분 중국 현지 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대부분은 중국 현지 법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은 그 급여는 중국 현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 급여를 한국에 있는 국내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비용 처리할 거예요. 법인세법은 그 비용을 인정 못 해주겠다 해서 비용을 부인해버려요. 그걸 부당행위 부인 계산이라 불러요. 바로 해외 파견된 직원한테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그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국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중국 현지 법인이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한국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할 일은 전혀 없겠죠. 신고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현지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국내 국세청에 매달 원천 징수해서 신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떠오르실 것,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5월 달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종합소득의 범위에는 이자 배당 근로사업 기타 연금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연말 정산을 수행하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따라서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이 해외 파견 근로자를 거주자로 판단하게 되면은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5월 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 똑같은 논리 여러분. 지금 이 직원은 해외 파견 근로자, 즉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소득이죠. 바로 종합소득 신고할 때 국외 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죠. 월 100만 원, 건설연 300만 원에서 연 1200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국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요까지 바로 구별을 한국에서 지급했느냐, 외국에서 지급했느냐에 따른 세금 신고 방식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말 정산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에 비춰서 같이 납세 조합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는 무시하시고요. 순전히 소득세법상만 설명드렸죠.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소득세법상 당연히 원천징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연말 정산을 수행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원천징수 우리나라 국세청에 원천징수를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됐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겠죠. 바로 그러한 경우에 이 파견된 직원이 납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납세조합이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 매달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줘요.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줘요. 그러면 납세조합이 매달 원천 신고했죠. 그럼 당연히 납세조합이 담는데 뭐도 해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죠. 바로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바로 그런 거죠. 해외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현지 법인에서 지급할 때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납세조합에 의뢰해서 세금 신고를 의뢰했을 때 납세조합이 우리 회사가 매달 해주는 원천징수와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대행해줘요. 그렇게 의뢰시킨 세금 신고에 대해서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납세조합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는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대행할 때 바로 그 납세조합이 대행해준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납세조합 세액공제도 해주는 거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설명드리면서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말정산 부분, 즉 급여를 한국에 지급했느냐 외국에 지급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거기서 또 연결된 납세조합 세액공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 외국 납부 세액공제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건비 사무관리, 즉 연말정산, 그다음 납세조합 세액공제 같이 한꺼번에 설명드렸고요. 자, 같이 설명드린 건 여러분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와 해외 파견 근로자, 그다음 납세조합은 같이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건비 세무관리, 연말정산, 그다음 납세조합을 설명드렸습니다.